이번 시간에는 백호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살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의 제왕이다. 또는 뭐 피를 뿌리고 죽는다. 혈광지사라고 해요. 피를 뿌리고 죽는다. 또는 예전에는 과거 이제 몇백 년 전에 이럴 때는 이제 호환,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이제 물려서 죽거나 다치는 그런 흉살이죠, 흉살. 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불치병 또는 뭐 괜히 길에 가다가 뭐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하거나 또는 갑자기 급사하는 일들, 그 외에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부부 불화 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흉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호살은 이제 이름에서도 백호, 흰 호랑이죠. 그러니까 백호살, 그러니까 호랑이에 물리는 살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살인데, 이제 백호살이 있으면은 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좀 성격적으로는 성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성격이 강하고, 다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요즘 같으면은, 백호살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 이거 많이, 그게 교통사고 나서 꼭 뭐 팔다리가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가벼운 이런 접촉사고나 가벼운 사고 있잖아요. 뭐 2, 3주 입원해가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 그런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또 부부 간에 이제 그렇게 유정하지 않은 그 부부 간에 이제 좀 정이 없어지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부가 언제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좀 부부 간에 그렇게 유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 그렇게 이름처럼 뭐 굉장한 흉살은 아닙니다. 백호살은. 그래서 크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굳이 본다면은 이제 이런 정도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호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백호살이 되고 또 백호살이 어떤 의미를 띠는가, 어느 정도의 흉살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괴강살, 괴강살 다음으로 상당한 흉살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백호살이 그렇게 많이 흉살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참고로 그냥 이렇게 할 뿐이고 백호살을 너무 많이 염두에 두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호살은 언제 되느냐 하면은 신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양 점성술에 있는 그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발상해가지고 이게 이제 목동들이 밤에 별자리 이제 옛날에 뭐 불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해가 지면은 캄캄해지니까 그 목동들이 이제 산에서 하늘에 이제 별자리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발달해온 거기에서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점성술 정확하게는 중동 점성술이죠. 그게 수메르 문명,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지방에서 발달했는 수메르 문명이 이제 굉장히 인류 거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주변이니까 지금의 바그다드, 그러니까 이라크의 수도인 그 바그다드 근처에 흐르는 두 개의 그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있는 그 삼각주 쪽에서 발달을 한 그런 이제 어, 그 미래학이죠, 일종의 미래학이고 운명학. 거기서 발달해온 것들이 이제 이런 신살인데, 그것이 이제 동양에도 이게 적용이 된 지가 거의, 당나라 이전에 했으니까 뭐, 천 몇백 년, 거의 뭐, 1500년, 2000년 전부터 이 신살이 도입이 돼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살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명리의 주류는 아닙니다. 동양 명리학에서, 특히 자평 명리학에서는, 자평 명리학,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바이블로 삼고 있는 그 자평명리학, 서자평이래로 지금, 거의 모든 명리학이 자평명리학인데, 이 자평명리학에서는 신살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신살이 격국의 성패랑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살이라도, 격이 뭐 식신생제격이라든가 또는 뭐 무슨 격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정관폐인격이라든가 이렇게 격을 성격시키거나 폐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을귀인, 가장 길신 중에 길신이라는 천을귀인이 꽉 차 있거나 아무리 흉신인 괴강살이 많을지라도 격국 자체의 성격이라든가 파격을 만들 수는 없어요. 신살은. 다만 이제 성격이나 직업이나 또는 배우자 관계 일반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얘기는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신살들이 있으면은 이런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지만은 뭐 특정한 해에 뭐 이혼을 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호살은. 백호살뿐만 아니고 모든 신살이 그렇습니다. 모든 신살은 구체적인 그 연운이라든가 구체적인 해 어떤 그런 해에 기륭성패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성격이나 직업이나 배우자라든가 그런 어떤 특징들에서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무늬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항상 참조하시고 신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격의 성패에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일단 보면 됩니다. 그래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이 신살은 고법 우리가 이제 지금의 자평명리학이 나오기 전에 아주 고법 때부터 적용돼 온 것이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은 서자평 선생님이 처음으로 일주 중심으로 사주를 감명하는 방식을 고안을 했죠. 한 960년 경이니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말기 그러니까 송나라가 막 출범하려고 할 무렵이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발해 시대 발해 시대 그쯤에 이제 있던 거예요. 발해하고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 그 무렵에 발전한 이론이죠. 그 서자평 선생님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 중심으로 했고 그전에는 사주가 연주가 중심이었어요. 연주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살은 주로 고법에서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님 이전 시대를 고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님이 이제 일주 중심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 사주의 주인이 일간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감명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평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자평 선생님의 그 호를 따서 자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 시대는 이제 고법 시대라고 해요. 고법 시대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당사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법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법 시대에는 일간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주가 기준이었어요. 사주 중에서 연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임신했을 월도 고려를 했어요. 언제 임신했느냐. 이래서 이제 사주가 아니고 오주였어요. 5주. 그러니까 연주 외에다가 이제 임신월까지 넣었으니까 태어난 년에다가 태월일시 이렇게 가니까 오주 체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주 체제 시대에 도입된 이론이 이 백호 신살입니다. 신살. 그러니까 신살은 주로 기준이 뭐냐 하면은 연주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신살은 뭐 지금 천을귀인이라든가 그뭐 홍염살이라든가 이런 몇 개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지만은 거의 모든 신살은 일단 연주 중심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래도 지금은 일주를 중심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일주도 이제 보는 거죠. 다만. 근데 기본 이론적인 원칙은 연주가 기준이다. 신살은. 그렇게 일단 알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연주가 이제 일주나 연주가 이제 주로 해당인데 일주나 연주에 어떤 것이 있으면 백호살이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주나 연주가 이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계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 7개 일주나 연주에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런 간지가 있으면은 일단 백호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사주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일주가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일주가 뭐 갑진이라든가 을미라든가
일주가 병술이라든가 병술일주라든가 정축일주라든가 무진일주라든가 임신일주라든가 개축일주 이런 일주들이 있으면은 이건 이제 백호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주로 이제 이 백호살이 언제 발동하느냐 이 백호살이 뭐 갑진일주면은 뭐 무술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진술충하거나 또 을미일주 그럼 뭐 술미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형하거나 충하는 운 그런 운에 이제 백호가 드러난다는 거죠. 백호살 같은 현상, 백호살로 얘기하는 이런 그 사고라든가 피 보는 수술이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일단 백호살이 일주가 갑진이라든가 을미나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면 일단 성격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한 성격 한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업적으로도 좀 강한 직업 또는 활인업 이런 직업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강한 직업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직업들이죠. 뭐 죽이고 살리는 직업들. 크게는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거, 그 무관에 관련되는 직업들 이런 거고, 뭐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는 뭐 정육점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죽이고 살리는 것도 되고, 뭐 장의사, 또는 뭐 또 죽이고 살리는 뭐 심리학 이런 것들도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에요. 뭐 또는 뭐 세무 뭐 이런 직업들, 세무사 이런 직업들도 죽이고 살리는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군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기가 쉽다. 그리고 그 외에 활인업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살리는 직업 외에 활인업. 활인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명리 같은 이런 거 미래를 이제 내다보는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철학 관련되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이 다 활인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그러니까 이제 의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 또는 뭐 심리 상담하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이 다 활인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살, 일주가 백호살이나 괴강살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활인업에 관련되는 의료라든가 명리라든가 이런 철학이나 이런 직업군에 그 종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삐틀 바라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그런 직업에 종사했을 때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호살이 있으면은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백호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뭐 자잘한 사건 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많은데 자잘한 사건 사고인데 교통사고로 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보면 뭐 2주에서 3주 뭐 해가지고 뭐 허리 다쳐가 아프고 목 아프고 뭐 뒤에서 누가 와서 나는 이렇게 가는데 누가 차를 가져와가지고 뭐 신호 대기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뭐 이래가 목이 아파가지고 뭐 2주 뭐 3주 이렇게 있는 그런 가벼운 사건 사고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많이 되고 뭐 산에 가거나 뭐 어디 뭐 하들 때 낙상 사고 있잖아요. 뭐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뭐 가볍게 뭐 다리가 좀 뭐 골절이 되거나 그런 일들 주로 이제 가벼운 사건 사고에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하는 일들 그러니까 수술하는 일들에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사건 사고에 연루돼 가지고 하는 수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수술이 많은 사고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가는데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건 사고 수술 이런 게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직면하게 되죠. 제일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런 사건 사고나 이런 게 되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 일주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것들이 형충될 때 운에서 형이나 충될 때 백호가 동해가지고 사건이나 사고 수술 이런 거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형충이라는 운이 있으면은 또 그런 일이 있기도 쉽고 꼭 백호살이 아닐지라도 백호나 괴강살이 아닐지라도 형충될 때는 내가 뭐 일주가 꼭 뭐 갑진일주다 그러면 갑진일주가 백호살이기 때문에 무술년 같은 때 되면 이제 술토가 들어오면은 진술충을 하거든요. 진술충 했을 때 뭐
사건 사고에 연루됐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꼭 그 갑진이 백호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백호살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형충문에는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 백호살로서 얘기할 꼴은 아닌데 보통 백호살이 언제 발동하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운에서 형충할 때 그때 백호가 발동해서 사건이나 사고나 수술 등에 연루된다. 그렇게 보면 돼. 이제 사건, 사고니까 사건, 그러니까 뭐 형사사건이라든가 민사사건이나 이런 거에 이제 뭐 구설수 이런 데 연루된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갈등, 분쟁 이런 데 연루되기 쉽고 사고, 구체적인 사고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일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보통 있으면 그런 거에 특정한 뭐 해에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거 이전에, 이런 성격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괴강살보다는 덜하지만, 괴강살보다는 덜하지만은 굉장히 용감하고, 부부 간에도 이제 용감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부 간에 이별을 하거나 또는 부부 간에 불화하는 거죠. 보통 부부가 이별한다기보다는 자주 다투어요. 갈등이나 분쟁, 뭐, 부부 간에 주로 이제 많이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또 일지에 이제 일주가 이런 이제 갑진을미 이런 게 있으면은,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크게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주로 이제 부부 간에 분쟁이 많죠. 갈등이 많고, 성격적으로 좀 용감무상하다, 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일주가 일단 백호가 있으면은 이제 보통 이런 사건, 사고, 수술, 뭐 그다음에 불화하는 부부 불화하는 일들이 많다는 게 대표적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자신이나 배우자가 무력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 백호에 있으면 무력할 수도 있고 자주 이제 아프거나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무력하거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다 백호고, 이게 이제 형충할 때는 이게 배우자가 이제 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치거나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부부 간에 싸움이 많거나, 그런데 배우자가 아프다기 이런 것보다는 주로 부부 싸움이 많다 또는 내가 많이 아프다, 뭐 그런 운들의 형충이 발동해가 백호살이 동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백호살은 뭐가 백호살이냐 이거를 뭐 하는 어떤 그 원칙이 있느냐 할 때는, 그 원칙은 그 일목요연한 논리적 원칙은 일단 그렇게 뭐 딱 두드러진 원칙은 나오지 않고요. 단 7개, 이게 백호살이라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중에서 다만 이제 7개인데 여기서 이제 무진이나 임술은 이미 괴강살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백호살보다 더 강한 흉살이 괴강살이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백호살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이나 임술은 백호살도 되고 이제 괴강살도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일단 괴강살로 분류를 해서 그 괴강살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되고, 나머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계축 요렇게 있거든요.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만 이제 백호살, 순수 백호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백호살을 보시면은 이제 언뜻 보면은 대번 보이는 게 지지가 이렇게 술미, 축술미예요. 축이나 술이나 미 이런 것 글자들이에요. 지지가 축술미, 그다음에 진 이런 글자가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가 일지가 진술, 축미 이런 게 있으면은 진술, 축미는 우리가 12지지를 얘기할 때 12지지에 진술, 축미가 4개예요. 토가 4개 있어요. 4개. 4개 있으니까 다른 글자에 비해서 형충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지 형충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고 하니까 백호살적인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백호살 자체가 굉장한 흉살이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형충에 의해서도 이게 번거롭고 편안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편안한 일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 구조에서 그럼 뭐를 백호살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주가 갑진이면은 백호살이죠. 근데 옆에 또 이렇게 을미 이렇게 또 나란히 이랬으면 이제 백호살적인 현상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주만 이렇게 병술 이렇게 있어도 백호살이에요. 또 개축 갑진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뭐 연주에 이렇게 있는 건 크게 안 봤는데 일주에 이렇게 개축 이랬으면 아 백호살이구나 백호살이 있구나 그러면 뭐죠? 아 이 사람은 사건 사고 수술 또는 이제 부부 간에 이제 불화하기 쉽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시주에 백호살이 나란히 있어도 백호살의 현상이 잘 드러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호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지지가 축술미로 있다는 거예요. 축술미, 이런 것. 진술, 충미가 지지에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진술, 충미가 지지에 있는 글자들만 해당이 돼요. 뭐, 자오묘유라든가 인신사회가 있는 글자는 백호살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지지가 진술, 충미에 있는 글자 중에서, 지지가 진술, 충미인 글자 중에서 갑진이나 을미나 병술이나 정축이나 무진이나 임술이나 개축, 요 7개가 백호살인데, 그 중에서도 무진이나 임술은 이미 괴강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호살로 논할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백호살보다 더 강한 흉살이 괴강살이기 때문에 괴강살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백호살에서 빼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개축 요런 다섯 개 일주만 백호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보면 이제 백호살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호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했을 때 모든 사건 사고의 제왕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꼭 백호살이 아니더라도 아까 저처럼 이제 갑진이라든가 뭐 을미라든가 또 정축이라든가 병술이라든가 또는 뭐 개축 이런 글자들은 이런 일주가 이런 것들이면 일단 지지가 진술충미했기 때문에 다른 자오묘유나 인신사에 비해서 형충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지지는 12지지에서 토가 4개이기 때문에 12개가 된 거거든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가 되는데 왜 12개가 됐느냐 하는 거는 토가 천간에는 2개, 무토, 기토 2개뿐이에요. 그래서 10개인데 지지는 4개의 계절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토가 진술충미로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토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지지에는. 많다 보니까 진술충미를 만났을 때마다 형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주들은 꼭 이런 일주가 아니더라도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굉장히 그거 분주하고 또 이사나 갈등, 뭐 분쟁, 사건, 사고 이런 거에 잘 노출이 됩니다. 그 이유가 토가 너무 많아서 자주 와서 형충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백호살은 이제 그 개념적 의미로는 사건, 사고에 잘 노출된다.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부부 사이에 불화하거나 갈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가끔씩 드물게 태생적으로 어떤 불치병 잘 낫지 않는 병이에요. 잘 낫지 않는 고질병 그런 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큰 뭐 치명적인 질병도 아닌데 뭐 그 굉장히 늘 아프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류마티스라든가 또는 뭐 면역 질환 여러 가지 면역성 관련되는 질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게 잘 낫지 않은 고질적이면서도 치명적이지도 않은 그런 자잘한 어떤 잘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사건 사고가 주로 있고 그 부부 불화가 대표적이다. 이게 있으면은 뭐 갑자기 가다가 뭐 죽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고요. 이거는 그렇게 백호사에서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뭐 피를 뿌리고 죽는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사건 사고 수술 크게 말하면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분쟁, 갈등에 자주 노출된다는 거고, 사건, 그 다음에 사고, 자잘한 사고, 그 다음에 수술, 그다음 불화, 부부간에 누구랑 불화하느냐, 부부간에 분쟁이나 갈등이나 불화하는 이런 정도의 특징을 드러내는 살이 백호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호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백호살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